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르의 블로그 유튜브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중의원 해산으로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하여 개헌 가능 의석까지 확보하였는데요. 선거 결과에 이은 공약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첫날인 10월 22일에 방위비 증액을 포함한 안보 3문서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안보 3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입니다. 다카이치는 평화헌법, 구조, 개정을 오랫동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헌법 구조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 교전권 부인을 담고 있습니다. 육해공군 등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로서 전쟁을 수행할 권리인 교전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헌법 구조의 주요 내용입니다. 물론 일본에 자위대가 있습니다. 헌법상 군대는 없지만 자국 방어 목적으로 자위대라는 군사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무력 사용은 금지되지만 자국 방어를 위해 보유하는 군사조직이 자위대입니다. 일본 내각은 2014년 7월 1일에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을 이미 수정했습니다. 수정된 내용의 핵심은 일본뿐만 아니라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무력 사용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전수방위라고 불리는 일본만 방어한다는 원칙에서 이미 벗어난 상태가 된 것입니다. 2015년 4월에 미일방 이지침을 개정했고 집단자위권 11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헌법 개정을 위한 단계를 하나씩 밟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약은 재정 부분입니다. 2025년 11월 21일 일본 정부는 임시회의를 열고 종합경제대책이라는 이름의 재정 확장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종합경제대책으로 쓸 돈은 21조 3천억엔, 원화로 약 200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1조 3천억엔 중 11조 7천억엔은 국민들에게 돈풀기로 사용했습니다. 18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한 명당 2만엔을 지급하고 1에서 3월 전기가스요금 인당 7천엔 보조, 쌀 할인 쿠폰 등이 제공되었습니다. 휘발유 유류세인 리터당 25.1엔도 폐지되고 최저소득 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방위비 인상과 원전 재가동, 전략산업 육성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방위비에 1조 1천억엔이 추가 배정되었고 경제성장 투자에 7조 2천억엔이 투입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경제성장률을 1.4% 끌어올리고 2026년 2에서 4월 CPI 상승률을 0.4%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1조 3천억엔 중 3조 6천억엔은 기존 예산을 사용하고 17조 7천억엔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적자 재정인 상황이라 추경을 한다는 말은 국채를 그만큼 더 찍겠다는 말입니다. 국채를 많이 찍을수록 국채가 흔해지고 국채가 흔해지면 국채 가격이 싸지고 그만큼 국채금리는 올라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미 일본 국채금리는 이런 정책을 반영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아킬레스건은 아베 시절 경기 부양을 위해 무제한급으로 발행했던 국채들입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1369조엔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25년 회계년도 기간인 25년 4월부터 26년 3월까지 세수는 78조엔인데 지출은 115조엔이고 지출 중 28조엔이 국채 비용입니다. 과거에는 대출이자가 제로에 가까워서 부담이 크지 않았지만 대출이자가 계속 올라가며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대규모 국채를 찍을 수밖에 없는 재정 확장 정책을 하는 논리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다카이치가 이번에 들고 나온 논리는 총부채가 아니라 순부채를 보자는 것입니다. 일본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55.2%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카이치는 총부채 시각이 아니라 순부채 시각으로 관점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총부채에서 정부의 외환 보유액 등을 빼고 순부채 시각으로 일본을 보면 부채 비율이 255.2%에서 133.9%로 크게 낮아집니다. G7을 순부채로 보면 일본 133.9%, 이탈리아 127%, 미국 122%, 프랑스 113%, 캐나다 97%, 영국 93%, 독일 47%가 나옵니다. 순부채로 봐도 일본이 높기는 하지만 총부채만큼 압도적으로 높지는 않은 것입니다. 다카이치의 두 번째 논리는 일본은 총부채도 앞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총부채 비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은 일본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IMF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IMF가 작성한 2024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G7의 국가부채 추이를 보면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는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쪽에 포함되었습니다. 반면에 일본, 독일, 캐나다는 총부채 기준으로도 부채 비율이 낮아진다는 예상을 IMF가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빚을 녹이기 때문입니다. 1,000원이던 빵 한 개 가격이 2,000원으로 오르면 명목 GDP는 2배가 되고 돈의 가치는 반토막이 나는 이치입니다. 총부채 비율은 국가부채를 명목 GDP로 나눠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30년간 물가가 오르지 않았지만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분모인 명목 GDP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녹이고 국민들의 고통은 보조금 등으로 경감시키는 정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을 풀면 증시가 오르고 인프라 건설과 내수 등의 돈이 돌며 경기가 좋아지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지율이 올라가는 달달한 정책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단기적이라는 말이 포인트입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재정적자를 확대시켜서 국가부채를 늘리고 다음 세대의 부채 부담은 눈더미처럼 커지게 됩니다. 조기 총선을 진행하면서 다카이치가 추가한 공약도 있습니다. 다카이치는 식료품에 대한 소비세 2년간 감면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소비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세금으로 현재 8%입니다. 식료품에 대한 소비세 면제로 줄어드는 세수는 연간 5조엔으로 2년이면 10조엔입니다. 종합경제대책으로 추경을 하겠다고 발표한 17조 7천억엔의 소비세 감면 10조엔이 다시 추가되는 것입니다. 한 줄 코멘트. 단독 과반 정도가 아니라 단독 3분의 1을 다카이치의 자민당이 확보했습니다. 이제 몇 년간 눈치 보지 않는 다카이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열심히 일해서 갚거나 배째라고 버티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녹여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세와 보조금으로 국민을 달래고 돈을 열심히 푸는 일본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